네, 오늘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 연결해서 경선 진행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현안에 대한 입장도 궁금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예, 지금 자가격리 중이시죠? 예, 잘 지내고 있고요. 저는 음성 판정이 나와서.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예. 당연히 아무런 증상도 없습니다만은. 예.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줄 알고. 과일도 집으로 보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 아무튼 예.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러면 댁에 계시는 것 같고요. 경선 일정에 그러면 참석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실은 토론회 일정이랄지 다른 공약 발표랄지 이런 것들도 좀 늦어질 것 같은데 토론회 일정을 좀 연기하자 이렇게 당에 요구를 하셨어요? 예. 예, 그거는 이유가 지난번 금요일에 잡혀있던 CBS 토론회 순행이 됐고요. 예.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잡혀있는 대전 충청 토론회거든요. 27일에. 예. 저는 당에 이제 공정한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다른 후보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당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에도 이제 경선을 쭉 진행해 왔고요. 아마 당이나 선관위에서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좀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러지 못했고. 예. 현재 이제 방역 체계로서는 확진자가 아니라도 격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당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좀 연기할 수 있다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어렵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당에 제가 이제 정식으로 수년하고 또 수년이 안 되면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방안도 좀 요구하고 제가 아니라도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 이렇게 원칙이랄까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 당에서는 고심 중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당 지도부는 선관위 쪽으로 좀 이렇게 결정을 미루고 또 이상현 선거관리위원장은 또 송영길 당대표 최고위원들의 결정을 문제다 이렇게 핑퐁을 하고 있어서 그렇군요.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 다음 주에 대전 충청 토론회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되는 건가요? 그러면 김두관 후보는 빠지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한지는 기술적인 검토는 당에서 하시겠지만. 예.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수년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 수년하는 쪽으로 까닭을 잡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러네요. 꼴찌 후보라서 이렇게 배제하는 것 같은 오해도 예. 좀 생길만 하기도 하고. 과연 1위, 2위 달리는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그렇게 됐다면 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공정성에 좀 의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 수련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실은 5주 정도 예. 연기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예. 사실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도 경선 절차가 출발도 안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충분히 그렇죠. 좀 일정을 수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당은 좀 어렵다는 입장이 좀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이재명, 이낙연 후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거는 상당히 당의 섭섭함을 내비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채널 통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대선 주자 최초로 만찍남 두관이 맹간 TV라는 걸 제가 라이브 방송을 개국을 했거든요. 이름이 뭐예요? 두관이 명관이 네. 만찍남, 만나면 찍고 싶은 남자. 만나면 찍고 싶은 남자. 만찍남. 예. 상당히, 이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전에도 이제 페이스북 생방송도 시도하고 있고요. 예. 하여튼 오늘 오전에 또 교육 정책 발표도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관련해서 다음 주에 대전 충청 토론회가 있어서 그런지 수도권 이전이랄지 국회 세종 여사당 세종 이전이랄지 이런 어떤 공약 비슷한 것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다른 후보들은. 예, 저는 일찍부터 이제 2003년에 행정자치부 장관 참여정부 때 제가
어쨌든 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을 만든 장본인이라 예. 그 당시는 이제 청와대하고 국회가 다 이전해서 행정 수도로 완성하게끔 돼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석영 변호사가 헌재에 위헌 소송을 해서 뭐 조선 500년의 수도는 한양이어야 하고 이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수도는 서울이어야 한다는 간섭법에 근거해서 위헌 소송을 했는데 예. 헌재에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렇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으로 이제 세종시가 탄생을 했는데 예. 저는 뭐 지금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나 국회 분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완전 국회와 완전 세종시로 이전해서 행정수도로서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일찍부터 해왔습니다. 여당 후보들뿐만이 아니고요. 하태경 예. 후보, 국민의힘 하태경 후보도 수도 이전을 하자. 그리고 그걸 국민투표에 아예 붙이자. 그러면 뭐 합헌이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없어진다. 국민투표를 하면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 주장에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 동의하시는군요. 예. 예. 저는 뭐 일찍부터 주장했던 사람이라 결자해지 차원에서 제가 주장했던 거라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충청권 민심 공약이 지금 금주 다음 주 계속 될 것 같은데 충청권이 정치공학적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캐스팅 보트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남 전체 인구보다 이제 충청 인구가 호남 인구를 초월을 했고요. 초월을 예. 했고 또 뭐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라고 하는 DJP 연합도 사실은 그 충청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뭐 충청 대망론을 주장하면서 나오신 분들도 있기도 하고 실제 이제 뭐 대선에 승리하려면 중원을 잘 이렇게 안아야 된다는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충청의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충청 폰들이 좀 보수적인 면도 있고 성의를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후보들이 더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습니다. 김두관 후보는 어떤 공을 들일 작정이세요? 저는 뭐 세종 특별자치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게끔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예. 서산에 있는 공군기지에 충남 민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하고 약 80조 정도를 투입해서 충청금 메가시티를 완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재명 지사와 그 이낙연 전 대표 간의 공방 계속 그 뜨거우면서 다른 정책 검증들이 좀 묻혔던 지난주, 지지난주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두 후보들. 뭐 저는 무슨 내용이든 검증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는 반대를 하고요. 예. 정책에 대해서는 좀 치열하게 논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 캠프가 자꾸 이제 불필요한 감정 싸움 비슷하게 하는 모습이어서 국민들에게 좀 좋지 않는 그런 인상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아쉽죠. 그 이재명 후보의 쿠팡 화재 대응 논란 사과는 했습니다. 황교익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했다가 이것도 이제 철회가 됐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경남지사를 지낸 경험 있는 사람으로서 단체장의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문제의 핵심은 왜 그걸 이제 경선 기간 중에 하느냐 이런 점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한 8개월 전에 공석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6개월 전쯤 이렇게 지명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질 텐데. 예. 어쨌든 이제 이재명 지사가 경선 1위를 달리고 있고, 도지사직 찬스를 쓰는 것처럼 보이고, 이번에 또 황교익 씨를 이제 인사하면서 이게 도드라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예. 저는 뭐, 지난번에 이제 TV 토론에서 두 손에 떡 들었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예. 경선 기간 중에는 이제 가급적 이런 일을 자제하는 것이 좀 공정한 경선에 좀 잘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두관 후보님은 그때 그 경상남도 지사할 때 그 예. 대선 출마했었을 때 있잖아요. 2012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사직 언제 사퇴하셨었죠? 7월 8일에 제가 2년하고 8일 후에 사퇴를 했고요. 예. 이제 12월에 경선이. 12월 경선이었고. 지사직을 이제 가지고 경선에 임할 수 있는데. 예. 대선이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뭐 지사직을 또 충실하게 수행을 하면서 대선 후보를 한다는 게 저로서는 동의가 잘 안 됐고요. 네.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도지사직을 가지고
경선에 임하는 거는 도민들한테 두 번 뭐 좀 죄를 짓는 같은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전체 도민들이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럼 좀 제가 영리하게 생각했다면 또 떨어지면 도지사 돌아가고 이기면 대선 후보를 하면 되지만 예. 그거는 제가 도선에 떡을 들 수는 없었었고요. 그래서 잘 정리를 했죠. 그 7월 8일이라고 결정한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을까요? 그게 무슨 뭐 경선이 시작된다든가 무슨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경선이 9월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예. 그래서 제가 7월 8일 날 그만두고 해남에서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그 비슷하게 하는 게 순리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법적으로 12월 9일까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예.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도민에 대한 책임은 나는 다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경선에 불공정 시비가 될 만한 이런 그 소지가 있는 뭐 그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도 지사가 예산 이런 집행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집행권이 있고 또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88% 전 국민 지급을 했는데 경기도는 12% 다 주는 걸 100% 주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사 찬서로에 해당이 된다고 오해를 받고 있고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지만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 재정이 풍부한 시도하고 그러지 못한 시도하고 굉장히 그 차별감이랄까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네.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거죠. 모든 지방정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져 있으면 지방정부가 상당히 자율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데 지금 워낙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집행을 하니까 그게 지사 찬스라고 오해를 사는 거죠. 기본소득 끝장 토론에 대해서는 이제 당내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김도관 후보님도 국민 기본 자산제 이게 예. 공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본소득 끝장 토론을 하면 이런 것들도 같이 논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우리 당의 친문 의원이라고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요. 예.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검증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저는 뭐 그 성명서에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특히 예. 비서실 정권을 폐해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여야를 떠나서 저는 모든 정부가 청와대 비서실이 중심이 되는 것보다는 내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건강하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네. 이재명 지사의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는 기본소득이고 저는 이제 기본자산제를 주장하는데 네. 앞에 기본이 붙어 있고 워낙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묻힌다고 네. 이름을 좀 바꾸면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하는데 어쨌든 청년에게 기본자산을 주는 거거든요. 네. 태어나면 이제 3천만 원을 아이 이름으로 신탁을 해서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에서 한 20년 정도 운용을 하고 이 아이가 만 19세 성년이 되는 해에 6천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예. 예.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첫 출발을 할 때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이게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자산후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매우 심한데 예. 불평등을 이렇게 극복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자녀가 20살이 되면 이제 부모들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됩니다. 대학을 보내는 그렇죠.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부모님들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일석삼조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학자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아직 제가 지지율이 미비해서 그런지 아직까지 국민들께서는 많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종잣돈을 마련해 주자. 상당히 네. 큰 종잣돈을 한 20년 동안 마련해 주자.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한 1년에 한 19조 정도 들어가는데요. 근데 상속 증여세가 10조 4천억 정도 거치는데 예. 잘 사는 나라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국가가 상속을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 8월 말이나 9월 초쯤 되면은 의미 있는 변화가 올 것이다. 지지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예. 근데 시간은 가까워 오고 있는데 지지율에서 의미 있는 변화는 언제 올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가격리돼 있을 걱정이 좀 많고요. 예. 저는 뭐 서울공화국 해체 그리고 균형분권 국가라는 김두관만의 뚜렷한 비전과 정책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서울공화국 해체. 예. 예. 그렇게 뚜렷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의 이런 정책들이 이제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좀 더 잘
인식이 되면 의미 있는 변화가 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예. 뭐 하여튼 제가 누구보다도 또 영남 지역에서 우리 당이 어려운 지역에서 제가 출마해서 예. 당선돼 보기도 하고 또 떨어져 보기도 했는데 예. 어쨌든 영남 지역이 취약 지역인데 영남 지역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해야만이 또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가장 본선 경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수도권의 이재명, 호남이 이낙연, 영남이 김동연 상강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9월달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70 선물을 해줬던 목걸이하고 반지하고